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보내드리는 서종국의 법대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서종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좀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해서 이 문제부터 짚어봐야 되겠는데 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에서 귀국을 해서 스스로 검찰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검찰이 거부를 했죠. 예. 검찰의 시간, 우리의 시간도 있다. 우리 절차대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실제로 검찰의 시간대로 첫 번째 스케줄을 시작을 했습니다. 송영길 주거지 그리고 외곽조직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압수수색을 했는데 자 이것은 검찰의 시간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결국 이제 검찰은 모든 수사 스케줄은요. 네. 검찰이 이제 그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피해자가 빨리 가고 싶다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늦게 가고 싶다 해서 이게 늦춰주는 것도 아니에요. 네. 소환하면 이게 가는 건데요. 네. 지금 이제 검찰은 송영길 사건을 4단계로 아마 소환할 겁니다. 4단계. 예. 1단계는 이제 1단계. 강내구나 박용수 강대구는 돈을 만든 사람, 박용수는 돈을 전달하는데 첫 번째 실무자들이죠. 사람, 실무자죠. 예. 강내구는 이제 실무자. 그 영장을 재청구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박용수는 이재명이가 시장할 때 3년간 예. 비서관 7급 부득이 측근으로 근무하다가 나중에 송영길 보좌관 정무조정실장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그 핵심 역할이죠. 이런 실무자들부터 부르고 예.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그 의원들 중에서 뿌린 의원들 핵심 그러면 윤관석, 예, 윤관석, 이성만, 예. 이런 이제 그 의원들 예. 이건 완전히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녹취록이 나오는 예. 이런 이제 그 현역 의원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3단계가 송영길입니다. 3단계가 송영길. 송영길을 이제 소환하고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4단계는 네. 송영길한테 받은 20여 명의 현역 의원들. 현역 의원들 민주당이 그거 다 검찰이 이미 파악했죠. 예. 대부분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예. 반드시 이게 소환 조사합니다. 예. 이렇게 4단계로 진행될 거고 진행되는데 크게 보면 예, 그게 이제 근데 그건데, 문제는 예. 이제 소환하기 전에 예. 기초 조사를 해야 되잖아.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이게 송영길 들어오시오 이러면 추궁할 게 없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소환 전에는 반드시 이제 그 압수수색을 먼저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토요일 급박하게 송영길 주거지와 외곽 조직. 그런데 외곽 조직도 이게 자금 동원이나 많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검찰의 시간대로 하는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해창 제 기억에 이해창 총재. 이해창 총재도 그 차떼기 사건,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 때 관련인들이 계속 소환을 당하니까 이해창 총재가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어. 그래서 스스로 검찰에 갔는데 그때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거는 검찰의 시간이 아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참고인이잖아요. 지금 이게 송영길이는 피의자니까. 이미 그 피의자로 입건이 됐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출국 금지까지 돼 있습니다. 출국 금지까지. 예. 따라서 이제 그 단순하게 이해창 총재 그때 사건하고 단순 비교는 어렵다. 이런 이제 본인은 뭐 이해창 총재 흉내 내가지고 어떻게 넘어가려고 그때는 이제 이해창 총재 처벌이 안 됐잖아요. 안 됐죠. 피의자로도 전환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했죠. 그렇죠. 그런데 뭐 지금 송영길은 이미 피해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렇게 의물증하게 넘어갈 수는 없다 봐요. 그러면은 이 송영길은 어차피 검찰의 시간표대로 가야 되는 거고 검찰의 시간표에서 마지막에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이제 불려갈 텐데 이 어제 보니까는 검찰에서 브리핑을 한 것 중에 지금 상당히 이 돈 받은 사람들은 특정을 하고 있다. 특정을 해서 조만간 뭐 줄소환이 이어질 것처럼 이렇게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 그럼 언제쯤 이렇게 했거든요. 검찰이 어제 이야기한 게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사실관계 확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금품 조성 과정 살펴 경위 수수자에 대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파악을 해서 소환을 하겠죠. 소환이 언제쯤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면 4단계니까요. 이게 늦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아마 늦어질 이제 수가 있다. 송영길까지 원래대로 하면 송영길이가 대표지만 돈을 뿌린 사람이기 때문에 송영길에 대해서 이게 먼저 조사를 하고 한 다음에 이제 현역들을 조사하는 게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 송영길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니까 준 사람. 그래서 순서는 이제 그 현역들은
이미 검찰은 다 파악하죠. 예. 왜 파악하냐면 이게 녹취록에 이름이 상당수가 나오고요. B 소리 처리한 JTBC. 예. 녹취록에.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미 또 이정근 씨나 조사하면서 그게 많은 걸 자백하고 부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 파악은 하고 있는데 순서는 이제 물론 현역 중에 윤관석이나 이승만은 이제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뿌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먼저 소환할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돈을 수수하거나 받은 나머지 한 20명 예. 이 사람들에게 저는 송영길 다음으로 소환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여 명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강내구가 마련한 돈을 받은 사람이 처음에 이제 10명 했다가 두 차례에 걸쳐서 해서 20명 됐는데, 그 다음에 송영길이 직접 돈을 뭐 만들어서 뿌렸다, 이것도 그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예. 그럼 송영길이 뿌린 돈도 받은 위원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정건이 또 그 시점에 뭐 서울신문의 단독 보도한 데 따르면은 그 시점에 돈을 빌리러 다녔다, 이유는 묻지 마라, 나중에 다 대가를 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그러면 송영길이 준 국회의원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정건이 준 국회의원도 있을 거고, 강내구가 마련한 돈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뭐 계약 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받기는 다 받았죠. 얼마까지가 이제 처벌되느냐죠. 어렵게 그 돈을 못 받았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뭐 자기가 이제 다만 이제 그때 또 상대 후보도 있잖아요. 홍영표도 또 뿌렸다 이야기. 홍영표는 이제 우원식도 뿌리겠죠. 저는 양쪽에 다 돈 하나씩은 받았다고 봐요. 그것도 못 받으면 현역 배치 떼야죠. 그럼 169명 전부 다? 저는 받았다고 봐요. 예. 다만 이제 그 처벌이나 증거가 꼬리가 잡힌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이정근 씨가 상당히 협조하고 녹취록이 있는데, 그까지만 하면 이제 뭐 한 20여 명 될 거고요. 근데 그 송영길이가 입이 안 열겠죠. 저는 송영길이는 이제 그 순순히는 안 될 겁니다. 지금 이게 그 개딸들이나 이재명 측에서 이제 송영길을 영웅으로 만들었잖아요. 야, 정말 상남자다. 진짜 그 선당 후사다. 이러면서 이게 송영길을 띄우는 게, 송영길이가 훌륭해서 띄우는 게 아니고, 이 말은 이제 결국 이재명 측이나 개딸은 너 혼자 죽어라. 너가 이렇게 띄워주는 이유는 너가 입을 열지 마라. 빨리 구속되라. 그렇죠. 너 혼자 죽어야지 입을 더 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송영길을 벼랑 끝으로 더 미는 거죠. 따라서 저는 송영길이가 쉽게는 입을 안 열 거예요. 만약에 근데 송영길이가 입을 열면 그거는 이제 뭐 거의 절반이 걸린다 봐요. 절반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어떻게든 그때 강내구가 영장실질심사할 때 민주당이 현역 의원들이 엄청나게 사법부의 로비나 압력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게 기사도 났거든요. 아마 이제 또 어떻게든 송영길 구하려고. 왜 송영길이가 구속되고 만약에 음악에 처벌받으면 불안하잖아. 송영길한테 받은 의원들은 완전히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잖아. 그래서 저는 아마 사법부 어떻게든 이게 그 민주당이 압력을 넣어서 송영길 구속을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송영길 구속을 막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길이 구속되고 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은 송영길도 보면은 자기가 구속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내가 검찰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러니까 구속 사유가 뭐 도망 우려 증거 인멸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내 스스로 가겠다고 했는데 무슨 내가 도망을 치겠느냐, 증거 인멸 하겠느냐 했는데 그 셀프 출석을 한다는 게 송영길이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이렇게 또 분석을 하던데, 어때 그 법조인으로서 그 전략이 맞습니까? 물론 이제 저는 지금 송영길의 심정이요. 속마음은 제가 이제 완전히 옛날에 궁예처럼 관심법으로 한번 송영길의 속마음을 보면 두 가지 생각 같아요. 괜히 왔다. 독일에 괜히 돌아왔다. 빨리 있을 걸. 괜히 돌아왔다. 여기 내 생각하고 달리 흘러간다. 증거도 너무 많고 괜히 왔다는 거 생각하는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재명한테 쏘갔다. 이재명이가 오라고 내 꼬시는데 이놈이 보여줘 어떻게든 막아줄 테니 구속. 근데 이재명한테 쏘은 기분이 좀 날 겁니다. 이재명이 이게 꼬리 자르는 자기를 송영길이 보호를 못 해주면 배신감 느낄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송영길의 속마음은 후회할 겁니다. 괜히 이재명이가 통화가 오라 해가지고 돌아왔더니 괜히 왔네? 와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거든요. 외국에 있다 보면 이게 전화로 보고받는 거하고 언론 보는 거하고요. 실제 이게 와서 딱 닥치면 다릅니다. 자기는 이게 모든 증거를 다 없앴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가면 꼭 뭐가 나옵니다. 자기가 모르는 증거 집에 오면 꼭 나와요. 예, 예. 모든 사건 보면 증거 안 나오는 경우 없습니다. 검찰이 감춰놓고 있는 건가요? 아니 자기가 없었다고 생각해도 자기도 모르는 게 집에 뭐 컴퓨터든 뭐든 이상한 데서 이 자료들이 나오는 게 상당히 많고요. 그걸 찾으려고 오늘 압수수색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근데 무엇보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게 또 외곽 조직은 뭐가 있을지 자기들 쪽에 또 보관하고 있는 거는 뭐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엉뚱한 데서 이게 증거가 많이 나오잖아. 예.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이정건 씨가 이게 검찰에 어느 정도 진술해놨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심각하고 또 좀 이따 하자면 이게 박우식 녹취록이 나왔잖아. 이정건 씨한테 돈 준. 거기 보면 이게 송명길한테 직접 돈 줬다. 그렇죠. 이게 나오잖아요. 예. 이거는 뭐 엄청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송명길이는 일단 이제 그 자기가 돌아오면 뭐 당대표도 했고 이게 내가 자발적으로 구속이야 되겠나 이런 이제 희망적인 생각도 있었을 거고 또 이게 워낙 뭐 정치적 비난 때문에 안 돌아올 수는 없었잖아. 근데 지금 심정은 상당히 좀 후회하는 이런 심정이고 왔다. 괜히 왔다. 예, 제가 보기에 그 검찰이 오자마자 출국 금지했잖아요. 예. 못 나가게. 인제 못 또 나가고. 이게 베트남이나 도망가면 송트남이 베트남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국 금지도 해놓은 거고요. 예. 아마 이게 도주 우려는 재판할 때 영장 칠 겁니다. 그럼 이게 도주 우려는 없다고 할 수 있겠지. 내가 돌아왔으니까. 예. 그렇지만 중요한 게 증거인멸이잖아. 결국에 모든 걸 부인하고 있잖아요. 자기 전혀 모른다. 예. 이런 거는 이게 증거인멸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그 송영길의 꼼수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 이래 봅니다. 결국은 송영길도 그 구속영장이 좀 청구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불가피하죠. 뭐. 그 강내구도 치는데 주범이 송영길 아닙니까? 근데 송영길은 지금 방탄복도 없어요. 이재명한테 다 그렇습니다. 줘버렸잖아요, 방탄복. 그렇습니다. 개항을 국회의원자를 줘버렸는데, 조금 전에 얼핏 말씀하셨는데, 이정건에게 돈 준 사업가 박우식 씨. 예. 박우식 녹취록도 지금 또 나왔습니다. 예. 그 송영길 만들 때 직접 줬다. 대한녹취록에서 송영길이 당 대표를 만들려고 자기가 이번에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애들이 직접 갖다 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애들이 직접 갖다 준 거면은 자기 회사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부분도 지금 송영길이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번 녹취록에서 가장 큰 내용은 지금 뭐라고 보세요? 박우식 녹취록. 예, 박우식 녹취록. 지금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이게 이정건 녹취록이 3만 개요. 3만 개. 예. 그다음에 이 박우식이도 그만큼 자동 녹음합니다. 자동 녹음. 예. 그것도 박우식이가 더 많으면 많지 적진 않다 봐요. 그때 녹음 엄청나게 활동합니다. 그때 그 녹음 그럼요. 다 나왔죠. 그게 박우식 부인한 거죠. 예. 그건 이정건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예. 박우식이는 저는 이게 로비력이나 활동은 이게 이정건보다 훨씬 많다 봐야 돼요. 사업 규모가. 예. 자, 최소한으로 잡자고 3만 개. 예. 그 다음에 그 수행비서 있잖아요. 예. 이 사건은 이제 박우식의 수행비서가 정모 씨가 제일 처음에 최초로 이게 제보했잖아요. 제보했죠. 예. 그분도 다 자동 녹음합니다. 야, 그럼 녹음 파일 그러면 이게 세 명을 다 합치면 세 개. 그래서 제가 8만 대장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정건이 3만 대장경인데 예, 8만 대장경 맞아요. 박우식이하고 정모 씨까지 이게 뭐고요. 예. 이 박우식 씨가요. 폐기물업체 부산자원이라고 하거든요. 부산 자원. 예. 근데 이 규모가요. 예. 옛날에 2008년도에도 사방가한테 대출금이 한 1,600억 대출 받더라고. 대출이 1,600억. 예. 그럼 이게 엄청난 사업 규모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CD 100억짜리가 한 30장도 나오고 하죠. 근데 통도 커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신부 있잖아요. 그 너무 의원이 멘토 송기인 신부님. 신부한테도 그게 1억을 주더라고요. 통이 큰 사람이에요. 그냥 용돈으로 준 그렇죠. 거. 거기에 이정근한테 로비한 거는 빙산 일각이고 노영민에게 직접 로비한 것도 많아요. 이분이 발이 얼마나 넓냐고요. 박우식 씨가 진짜 마당발이거든요. 본인이 로비한 것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정근 통해서만 로비하겠느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녹취록에 저는 핵심은 이제 이정근이가 자꾸 이게 송영길이가 대표된다 하니까 또 이게 이정근 통하면 배달 사고 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 통해서 직접 갖다 준 거. 이게 녹음이 다 돼 있고 회계 처리도 돼 있어요. 회계 처리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예, 금액은 아직 안 밝히고 있어요. 자기 보면 금방 알거든, 회계 처리. 이게 크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녹취록이에요. 바로 이제 노영민, 그 다음에 송영길도 있고 류영진 있잖아. 이런 데 청탁한 게 있거든요. 실제 류영진이가 식약청장이잖아, 초대. 근데 마스크 사업한다고
박우식이가 이게 그 실무자들 미팅도 만나주고 네. 이런 게 노잖아요. 마스크 감급하기 위해서. 그게 2억이다 1억이다 막 이게 네. 지금 논이거든요. 네. 돈이 놉니다. 그다음에 그 특히 노영민한테 이게 크죠. 노영민이가 비서실장이잖아. 네. 네. 그때 그 대우건설 사장을 이게 대우건설이 산업은행 공기업이잖아요. 아, 그 부분도 있더라고요. 대우건설 네, 그거 하는데 3억? 뭐 2억. 그러니까 이제 이정근 씨가 예. 어떤 사람을 이게 그 대우건설 사장시켜 줄 테니까 노영민한테 2억 주야 된다고 받을 했어요. 근데 이정근 씨는 그냥 조건 없이 받을 했는데 그 돈 주는 사람이 내가 사장이 안 되면 2억 돌려주세요. 돌려다오. 이러니까 이게 기분 나빠 이 사람 못하겠다. 뭐 다른 사람 없냐? 그러니까 이런 걸 이게 녹음한 게 또 나옵니다. 그 진짜 정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문제인. 실제죠. 야, 그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내 대우조선 사장 가고 싶은데 대우건설이죠. 예, 건설. 대우건설 사장 가고 싶은데 내 2억 줄 테니까는 좀 그 사장 가게 해다오 하니까 이정근이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노영민한테 이야기해서 해볼게 했는데 그 사람이 조건을 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안 되면 2억 다시 돌려줘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정근이 그 기분 나빠서 못하겠네. 사람 그렇게 못 믿어. 그래서 다른 사람 그러면은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이제 대우건설 사장으로 해서 한 2억 정도 받아야 되는데 오빠 그거 뭐 할 만한 사람 없어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리는 딱 돼 있는 거고 2억 주면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거고 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박우식 씨하고 네. 이정근의 녹취록도 있고 근데 이 박우식 씨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렇죠. 이게 네. 주간조선에 보도된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대부분 이게 박우식이가 지금 불구속 재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지금 하는 이제 거잖아요. 이정근이는 구속 재판이고 네. 1심에 4년 6개월 받았잖아요. 네. 근데 박우식 씨도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 네. 돈을 준 사람이니까. 이 기사 주간조선 기사. 예. 네. 박우식이도 이제 불구속 지금 재판 중에 있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억울한 걸 소명하려고 서초구에 가면 이제 이정근이가 위원장이잖아. 아 예. 거기에 민주당 인사들 서초구에 네. 당원들 많을 거 아니에요. 항상 불만이 많았던. 만나가지고 네. 이제 자기가 이정근이한테 어떻게 돈을 해가 주게 되고 요구받고 있잖아요. 네. 이걸 이렇게 대화라고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이게 다 녹음한 거죠. 그러니까 박우식 녹취록이 또 나온 거죠. 예. 118분 분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녹음이 뭐 양이 많아요. 예. 이정근 대화도 있고, 그다음에 당원들하고 증거 수집하면서 녹음한 것도 예. 있고 여러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노영민이도 적나라하게 대우건설 2억 이게 노고 실제 노영민이는 처벌 못 피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정근 씨가 CJ 그룹 산하에 예. 복합 물류 있잖아. 예. 거기에 그 감사로 이미 내정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게 노영미가 시켜준 거 분명하거든요. 예. 이런 게 인사청탁 아닙니까? 예. 이거는 이게 큰 죄입니다. 1년 근무하고 직권남용이 받았다고 하던데. 그렇죠. 예. 예. 노영민은 이게 어차피 이정근 씨를 취업시킨 걸로 처벌될 텐데, 근데 이번에 놓은 거는 대우건설 예. 이런 것도 이게 넣었고요. 그다음에 그 류영진도 마찬가지. 이건 뭐 여러 증거 넣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이제 그 노영민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번에 노웅래 건도 있고요. 네. 지금 이게 그 뭐 그러면서 이게 그러잖아요. 박우식 씨가 녹취록에 보면 내가 이게 변호사 우리 변호사죠. 예. 예. 변호사한테 내가 로비한 거, 돈 준 거 자료 하나 이게 갖다 주면 거의 뭐 민주당은 줄초상이 나는. 초상 치를 겁니다. 예. 그게 줄초상 아닙니까? 예. 내가 이게 우리 변호사한테 갖다 줘버리면 예. 박우식 씨가 예. 폭로해라고 이런 걸 이게 녹취록이 다 나오거든요. 따라서는 아마 이게 이 사건이 아주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목이 정확하게 이거거든요. 내가 변호사들 다 선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서초구의 구의원, 시의원한테 하는 말이죠. 변호사비 3억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정근이 거기에 노영민, 송영길, 류영진 청탁한 거 이거 하나 변호사에게 주면 민주당은 아마 초상 치를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변호사비 3억이면 한 몇 명이나 선임한 거예요? 모르죠. 뭐 보통 게 5천만 원에서 1억 하니까 거의 한 대여섯 명 이상도 선임했을 수 있고. 완전 단단히 뭐 마음을 먹은 거네. 박우식 씨가 이게 그 큰 사업가입니다. 옛날에 그때 구속이 우병우 아닙니까? 네. 우병우 유명하고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정근이보다 이게 오히려 박우식이가요. 더 이게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옛날부터 2008년부터 제가 그 신부한테도 이게 1억씩 주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이정근 게이트라기보다는 오늘 이게 박우식 게이트 있잖아. 이게 더 넓은 게요. 이정근이가
박우식이 로비 중에는 일부 참구지. 그러니까 박우식 입장에서 이정근은 워러브댐이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돈 준 것도 이정근과 관계 없다니까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직접적 관계가 없죠. 아니 그러고 이게 핵심인데 뭐 제가 보면 유영진 있잖아요. 예. 로비를 이거는 것도 이게 저는 박우식 씨 인맥이 예. 아니 그 이정근 정도 이정근도 물론 뭐 네 번이나 출마하고 이게 급이 낮은 사람은 아니지만 박우식 씨라는 대사가가 이정근 씨한테만 로비를 했을까? 옛날에도 이게 몇 1,500억, 1,600억 대출받아 로비로 예. 처벌된 적이 있는데 처벌된 적이 있죠. 이 사람 이게 친 노무현의 문재인의 핵심이잖아요. 따라서 좀 전에 말대로 오히려 이게 박우식 게이트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렇네. 이정근은 그 중에 원 오브 댐이다. 여러 명 중에 이래 보면 돼요. 이정근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름 세 사람이 뭐 나왔는데 노영민, 송영길, 류영진 나왔는데 특히 류영진에게 좀 관심이 쏠리는 것이 이정근 노트에 보면 류영진이 문재인의 자금 관리자, 그렇습니다. PK 지역 자금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류영진이 이렇게 돈을 받은 것 중에서 일부는 어쨌든 문재인 쪽에 흘러 들어갔겠네. 그럼요. 예. 그럴 가능성이 이게 진짜 그건 자금책은 맞고요. 초대 식품의약 청장 아닙니까? 예. 그 당시는 이게 코로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마스크나 엄청나게 입고 아닙니까? 완전히 노다지 아닙니까? 저는 엄청나게 그 유영진이는 문재인의 자금 관리 핵심을 맡고 거기에 로비도 했고 맡고 거의 성공했고 다 이렇게 저는 보이는 거죠 증거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정근 노트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정근 그 스캔들 게이터 또는 박우식 게이터 스캔들 하지만 그 정점에는 문재인 정권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코로나가 터져서 상당히 국민들이 고생을 했는데 그때 제대로 또 대처를 못해서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막지 못해가지고 이게 확산이 된 그런 측면도 있고 의사협회에서 막 그렇게 입국을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 중국 눈치 보느라고 못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또 그 밑에 있는 류영진이나 이런 사람들은 마스크 가지고 장사를 또 해버렸네. 그럼 제가 이제 그 이정근 노트도 꼼꼼히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요. 이게 박우식 씨를 로비에 연루된 중요도로 보면 오히려 이제 송영길보다는 노영민이가 많이 놉니다. 노영민. 그렇죠. 노영민이 5개 소 제목 중에서 4군데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김영배라고 있어요. 성북 구청장도 하고 국회의원 청와대에 오래 근무한 그것도 이게 5대 로비가 많이 돼요. 김영배, 노영민. 그다음에 의외로 박영선이가 또 친합니다. 박영선은 원래 이정근하고도 뭐 아주 뭐 친한 그것도 이게 연루가 지금 많이 돼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송영길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유영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이 민주당하고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은 거의 다 연루되어 있는 게 아닌가. 박우식 씨나 그다음에 이정근 게이트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마 검찰이 하나하나게 수사할 겁니다. 네, 상당히 커지겠는데 지금 박영선 전 그 중기부 장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바드에서 특강을 하는데 박영선이 거기 가서 들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박영선도 지금 미국에 가 있다고 하는. 빨리 들어와야지. 빨리 이렇게 소환해가 들어야 됩니다. 그 파리에 가 있는 것처럼 박영선도 뭔가 김새가 있었나니까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싶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게이트 뭐 제가 아까 이름을 이게 이정근 게이트는 너무 좁은 거다. 더 넘어서 이게 그 박우식 게이트로 가야 되고 더 넓어가면 결국에 그 노무현 문재인 게이트라 봐요. 저는 옛날부터 이게 박우식 씨가 2008년부터 옛날부터 이게 그 로비를 해왔거든요. 전모가 다 밝혀지면 이렇게 그 완전히 좌파 정권 민주당하고 정권을 뒤흔들 수 있는 이런 이제 게이트다. 5개 다 터지면 최소한 이게 그 문재인 게이트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박우식이 그러면 주로 스폰을 한 게 주로 좌파들이죠. 전부 그쪽 부산에서 전부 이게 그 완전 노무현의 최측근이라요. 그러면 노무현 문재인 게이트네. 그렇다 봐야죠. 그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이 파장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이정근 씨가 지금 감옥에서 좀 쫄은 것 같아요. 바짝 쫄은 거 아니에요? 갑자기 JTBC 기자들하고 보도국장하고 성명불상의 검사를 고소를 했거든요. 감옥에서 고소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녹음 테이프, 녹음 파일이 JTBC가 입수해서 이렇게 그 계속 방송을 하니까 고소를 했는데 이 정도는 왜 고소를 했을까요? 뭐 저는 이제 이거 헐리우드 액션 쇼라 봐요. 이거 이게 남편이나 자기가 갖다 준 게 맞거든요. 검찰에서 이게 통째로 어떤 사람이 처벌된 이렇게 고소되고 처벌되는 검사가 통째로 줍니까? 그거는 이게 검사의 기본이죠. 그렇잖아요. 한동훈 장관 용의점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기자도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남편 있잖아요. 저번 주에 했잖아요. 우리 박원순이가 아니고 박완순이라고. 남편이 이제 검찰에 그 핸드폰이나 USB도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저는 기자들한테도 결국에 이정근 측에서 뿌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난 여론의 사태가 너무 커지니까 자기를 이게 자기도 억울하다. 나도 이게 피해자다. 이러기 위해서 이게 저는 헐리우드 쇼 있잖아. 넘어지는 쇼하는 것처럼 자기가 갖다 주놓고 자기가 피해자니까 고소해달라. 이렇게 저는 쇼로 고소한 거지. 이거는 뭐 검찰에서 유출한 건 아니다. 이거는 이게 명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서정국의 법대로 일부는 자파게이터의 실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질 2부에서는 어제 그 재판을 받은 이재명 게이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